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소스는 오늘 시나리오부터 할 참이죠. 135페이지 보시면요. 열기 하셔서 찾아보기 시로 가시면 1급 가서 엑셀 작업 파일 차장 출제용 공이 가셔가지고 출제용 공이 빼기 올리시면 됩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입니다. 야는 변수값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에요. 예상값을 구한다 보면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팔아서 아이스크림 10개, 100개 팔면 이익금 얼마? 이런 결과를 좀 알고 싶다 이거죠. 200개 팔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100개, 200개는 변수죠.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익금의 예상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작업 순서는 제일 처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요, 문제 속에서 변수 셀, 즉 변경 셀이거든요. 결과 셀 주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 항상 변수 셀은 뭐뭐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 바로 문제에서 보시면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나오죠. 변동되는 거니까 바뀌는 경우거든요. 거기 H17입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나리오 1과 2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보면 책을 잠시 보시면요. 순이익 인상, 그거는 시나리오 이름이고, 순이익률이 30% 아닙니까? 30%하고 20%로 바뀔 경우죠. 그때 뭘 알고 싶은 거냐면요. 이 결과설이거든요. 끝에 보면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잖아요. 이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요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뭘 요구하냐면 결과서를 요구하거든요. 결과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결과설이 있어야지만 출력을 시킵니다. 그때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H17이 변수셀이고 H15가 결과설입니다. 시나리오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름 정의를 시킵니다. 이름 정의는 이름 적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기능인데,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느냐? 이름 상자라고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 그 가서 해당 이름을 입력 후에 가서 여러분들 한 번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거든요. 블럭이 잡힙니다. 블럭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름을 입력 후 반드시 엔터를 쳐야 돼요. 음. 그러면 1급은 이름 상자가 어딘지 알려드린 바는 없지만은 1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다고 보고 설명 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기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상자는 여기요. 셀 주소 나온 부분.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H15셀에 가서 여기에 갖다 놓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블록이 잡히죠? 거기에 순이익 학계라고 이름 적이고요. 순이익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정의를 할 때 오타나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하도 안 됩니다. 오타가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지우느냐 혹은 편집하느냐?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은요. 수식 탭에 가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 정의된 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삭제할 이름을 선택 후 위에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근데 나는 오타가 있다.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요 이름 삭제할 때는 잘못된 여러분들 셀 주소에서 이름을 정의했을 거예요. 그때는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게 아닌데요. 저는 이름을 오타가 났는데요. 편집하는 거. 넌 그냥 셀 주소는 맞는데, 오타가 났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편집할, 똑같으면 경우는 편집할 이름을 선택한 후 위에 편집 버튼을 눌러서 편집하시면 돼요. 네, 지우는 방법은 그냥 삭제를 하면 되고, 편집하면 편집을 넣으면 돼요. 이 버튼이 이제 달라서 그렇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 볼까요? 잘못했다 치고. 그러면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정의된 이름이 있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방금 했던 순이익률 합계가 잘못됐다, 야가 선택하고 위에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진짜 지우겠느냐? 지워볼까요? 확인. 없어졌습니다, 닫기. 그럼 다시 가서 이름 여기 주소에 클릭을 하시면요. 주소가 바뀌어 있죠? 잘 지어졌다는 소리. 이때 한번 클릭. 다시 한번 순이익 합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 지우는 거 알았으니까 나타나면 지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순이익.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H17셀 변수셀에도 이름 정의하거든요. 이게 주소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뭐라 치냐면 여러분들 순이익률이라고 치면 되죠. 순이익률. 유럴 때 이열입니다. 이영이 아니고. 이런 오타나시거든요 맞는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정의 다 했으면 시나리오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이거 눌려야지만 보이거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위로 올려놓을까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요 경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을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죠? 클릭. 그러면 추가 버튼 누르시고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순이익 인상이죠. 참조로 시나리오 이름은 공부에 넣을 수 있거든요. 순이익 띄우고 인상. 그리고 변경셀 요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변경세로 우리 미리 파악했죠. H17 주소 찍고. 자,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 이름 정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맞는지 보시고요. 안 돼 있으면 취소하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 30%라 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추가.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 이름은 여러분들 순이익 띄우고 인하죠. 변경세는 손댈 거 없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확인. 두 번째 변수값은 20%. 그리고 이제 추가 안 하고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개가 만들었습니다. 요약 버튼을 클릭. 요약 보고서 맞죠? 결과세는 약 알고 싶은 거 맞거든요. 그래서 확인만 누르면 앞에 기다리시면 앞에 게 만들어지죠.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이름 정의가 잘 됐는지 시나리오 이름이 오타가 없는지 변수 값이 맞는지 총 세 군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요. 복습에 들어갑니다. 복습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144페이지입니다. 부납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첫날 했던 거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문제지만 복습 문제죠. 출제 유형 여러분들 일단 4장 출제형 공이 폴더를 맞고요. 여러분들 완전 정복 01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이제 기억을 되새기면 돼요.
그러면 부분합은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정렬부터 한다는 거. 그러면 정렬하실 때 지금 정렬이 책 보시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 학계를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렬이 두 개 이상일 때는요. 참조로 여러분들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면 정렬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근데 한 개, 여러분 만약 혹시나 시험장에서 학과를 오름차순 하시오만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굳이 이것을 눌릴 필요는 없어요. 뭐 하냐면 학과 셀 안에 데이터 안에 두고 여기 기억 히읗 있습니까? 오름, 야는 내림이거든요. 이거 눌리면 더 시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이상 할 때는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개잖아요. 학과를 기준, 첫째 기준은 오름. 학번을 둘째 기준 아닙니까? 오름. 두 개일 때는 메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기준 추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정렬하는 방법, 표 안에 두고, 정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참조로 요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반드시 체크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체크를 꼭 해놔야지만 제목행인 필드명은 정렬에 포함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꼭 체크돼 있다는 거 체크돼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1차 정렬을 보면 돼요. 학과를 선택하고 학과. 그 책이 학과부터 이랬으니까 오름차순 네, 맞아요. 근데 학과가 동일할 경우 기준 추가 늘립니다. 둘째 기준은 다음 기준이 둘째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학번을 둘째 기준 학번을 선택하고요. 학번도 오름이냐 오름이네요. 그러면 학과가 오름, 학번도 오름이네요. 확인해 볼까요? 그럼 우선 학과부터 보세요. 오름 차순돼 있는 같은 네트워크인 경우에 여러분, 이 학번 보면 이 숫자하고 문자하고 결합됐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 한 개씩 하니 검사하거든요. 오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일단 여하가 그죠? 작죠? 같은 일일 때? 맞아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부분합 할 수 있습니다. 정렬했으니까. 왜 정렬 왜 합니까? 그러면. 같은 것끼리 묶으려고. 그냥 부분합은 그룹별로 짓게 하는 개념이니까 정렬하면 같은 게 묶어주니까. 그게 정렬한 거야. 그러면 이제 부분합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분합은 저 끝에 보면 개요라는 그룹 안에 있습니다. 저 해상도는 좀 몰려 있는데 개요 그룹 안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잘 잡혔고요. 여러분들 학번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보니까 학과 별대 있잖아요. 학번으로 잘 해놓습니다. 두 개일 때. 왜냐면 이게 두 번째 정렬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면.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학번이 아닙니다. 학과입니다. 왜? 문제 보면 학과별. 학과별로 묶어라. 그 말이거든요. 함수는 여러분들 출석과 평소 학계죠. 학계 맞고,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고, 종점은 체크해야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1단계 요약이 학계거든요. 학계는 출석과 평소만 나와줘야 되고요.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하면 한 번 당해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책 보니까 총점의 최대값입니다. 최대로 바꾸시고 총점은 체크, 딴 건 체크하지 않고 총점만 체크하는 거죠. 단기 체크돼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할 때는 요거 하면 요거 돼 있으면 이전 부분 납치해집니다. 확인. 그랬다면 최대는 가니까 총점의 최대값이 나온 거 맞네. 여기까지가 끝. 넘기셔가지고요. 자, 두 번째 분석 기능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완전 정복 동의를 열겠습니다. 자, 이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입력값을 알고자 할 때 쓰는 건 입력의 변수값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총 급여액 G12 주소에 가면 더블 클릭해 볼까요? 수식이 일단 들어가 있죠. 이게 결과셀이에요. 요 결과셀 안에 있는 값이, 계산된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300만 원이 되려면, 이 값이 300만 원이 되려면, 뒤에 보니까 상여율, 요 퍼센트는 몇 프로 바뀌면 저거이 나오겠는 얘기죠. 이게 값을 바꿀 셀이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메뉴부터 띄우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 이 목표값 찾기를 클릭. 주의셀은요, 여러분들 12가, 야가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 그대로 찍으면 돼. 300만 원이 되려면 공이 6개. 300만 원이 되려면 이게 찾는 값이 결과값이에요. 뭐가 궁금한 겁니까? 상여율 야가 몇 프로 되면 이게 300만이 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야 주소가 값을 바꿀 셀, 변수셀 주소죠. 탁 찍고 어디에 값을 바꿀 셀. 확인 눌리면 300만 되면서 확인 36%가 되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 그럼 이거 쉬워요. 근데 시험 잘 안 나와요. 음.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죠. 107페이지, 147페이지. 통합하고 데이터표는 시험 좀 나왔던 편이에요. 자, 소스 또 읽겠습니다. 닫고. 여러분들 완전 정복 공삼을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처음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표 1, 표 2, 표 3. 표가 3개입니다. 3개의 표를 어디 집계할 거냐면 표 사이에 요 비어있는 빈셀에 그 범위가 나와 있죠. A19부터 J25. 아, 여기 결과를 출력했다 이거죠. 그럼 통합 기능은 이제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통합 기능 들어갈 때는요, 이 통합할 요 표 있죠. 결과를 표시할 표. 요 첫 행과 왼쪽 렬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우리 통합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탭에 가서 통합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죠. 그럼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통합이 있죠. 통합을 클릭. 그럼 이것을 이제 추가할 때 함수부터 봐야 됩니다. 평균. 1월, 2월, 3월에 평균을 구하겠죠. 평균 함수 바꿔주시고요. 이제 참조에 이제 표를 추가하는 자가 여기 있어. 그럼 표가 총 3개죠? 추가하실 때 조심할 거. 직결표 첫 데이터가 제품명이죠. 이거하고 같아야 돼, 잡을 때. 얘는 아무 과제 없습니다. 잡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표가 여기 제품명이 고 다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이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잡아야 된다 소리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거 빼고는 두 번째로 쉬운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는 이유가 똑같거든요. 제품명. 그러면 표 1부터 다 표를 다 잡고 추가. 표 2도 여러분들 제품명부터 다 잡고 추가. 마지막 표 3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아주시면 돼요. 추가. 쌤 잡다가요. 제가 모르고 깜빡해가지고 요것을 모르고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요 안에 것만 잡아서 추가해버렸어요. 이러면 실패거든요. 그럼 야를 담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게 요 범위를 그렇게 잡았다 칩시다. 그럼 야를 딱 준다고 삭제하면 되죠. 삭제하고 다시 가서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추가. 그러면 표 3개이기 때문에 줄도 3개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은 반드시 체크.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까요? 오, 잘 나왔네요. 88, 89, 96. 이러면 잘 되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통합 끝났습니다. 통합.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데이터 표 기능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닫고 잘 됐으면. 자, 출제 유형, 완전 정보 공사 문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 표 기능은 여러분들 왼쪽이나 위쪽에 수식이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 수식을 활용해서 데이터 표기를 통해서 그 수식을 갖고 와서 특정 셀 주소를 대신해서 변수 셀 주소가 들어가서 계산을 시키는 거야. 뭐 말을 만든다면 그런 설명이 돼 이거죠. 그래서 항상 수식을 제일 중요해요. 수식 셀이 어딘지. 그 뭘 보고 확인하는 겁니까? 문제 보면 항상 끝에 월불입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항상 뭐뭇을 계산하시오 앞에 보면 거기 수식셀이 들어있는 주소 힌트다. 이 문제는 월불입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가볼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작업 발표고 요게 월불입 금액 계산된 값이 있네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상 함수가 들어가 있죠. PMT는 여러분들 그때 제곱함수로 했죠. 일단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특정셀 요소를 대신해서 어떤 변수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요 왼쪽에 뭐 연이자율이거든요. 요 연이자율이 2%부터 7%로 변화할 경우, 과연 나는 월불입 금액을 얼마씩 변하는지 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이 수식이 필요하거든요.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 갖고 오냐면 사실 연이자율이 시험에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책의 아주 상냥함 때문에 친절함. 이렇게 문제는 잘 내지 않고 이렇게 비하나요. 두 개를 다. 요게 연, 이율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헷갈리겠죠? 수험자가?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게 갖고 오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식을 갖고 온 주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면 이 수식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요. 넣었다 친다면 야는 수식이 들어있는 셀 오른쪽은 행 변수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나 오른쪽으로는 열 변수를 인식하거든요. 근데 행 변수 값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죠. 에러가 뜹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 표기는 나이 들어갈 거지만 여기서 잠시 창을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찍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엑셀이 요 인식했잖아요. 이 뭔가가 야 대신에 들어갈 거잖아. 그 대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됩니다. 우리 그래도 제가 한번 왜 에러가 뜨는지 한번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갖고 왔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갖고 왔어. 이야, 난 너무 잘해. 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행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안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 변수가 없다 보니까 안 빼고 열입력셀은 그냥 연 이율이니까 야 대신해서 찍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나오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야를 여기 갖고 오면 안 되고 여기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왜 그러냐면 그럼 쌤 요렇게 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잡긴 잡는데 그러면 요쪽도 빈센이 거의 에라 뜨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하고 대각선에 있는 요 변수를 인식하거든요. 오른쪽은 안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변수만 인정하면 이제 에라가 안 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러분들 3셀에 가서 수식이 작성된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그걸 갖고 오는 작업은 1번입니다. 파악하는 게 1번이면 2번이겠죠. 는 수식 어디 쓰냐면요. 왼쪽 표에서 B4를 찍어주고 엔터. 그리고 범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변수가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데이터 표 기능을 들어갈 잘 됐으면 데이터 표 가상 분석 안에 있죠. 가상 분석. 자, 눌리고 데이터 표 클릭.
행에는 변수값이 없으니까 대신할 주소가 없네. 다 떠놓고. 열에는 여기 연 이 자리거든. 자, 야가 들어갈 주소. 그 주소가 대신에 들어갈 주소가 바로 요거죠. 연 이 자리. 비육을 탁 찍어주면 엑셀이 니 좀 자리 좀 비켜도 내가 좀 들어가자. 똑같 요 값만 요거 바꿔서 똑같이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죠. 그죠? 어떻게 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시나리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볼까요? 시나리오 마지막 복수 문제인데요. 완전 정복 05를 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문제 보면 변수셀과 결과셀을 파악이 되죠. 그럼 첫 줄에 보면 이익률 P14와 불량률 P15가 변동되는 경우, 이번에는 변수셀이 두 개입니다. 즉, P14와 P15 이 두 개가 변수셀, 변동셀이죠. 그러면 뒤에 무엇을, 어떤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돼 있어요? 앞에 매출 이익 합계 셀에 대한 변동 시나리오 작성해라.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G13이 결과셀이죠. 변수 한 개의 결과 한 개입니다. 이 문제는 가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부터 시키죠. 첫 번째 하살표. B14셀에 두고 여기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자, 그래 놓고 이름은 이익률 할 때 리얼이죠. 오타나면 안 돼요. 이익률이 아니고 리얼, 율. 이율자, 이율자. 그 다음에 P15 셀에 가서, 요것은 불량 또 율이네. 리얼이네. 그죠? 불량, 율. 정의되어 있습니다. G13에 가서 결과 셀인데요. 이름을 뭘로 정할 거냐면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고 이익학계라고 해냈죠. 책에. 문제에서 엔터. 이름 정의 세 군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할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두 개는 아니고, 변수셀 P14와 P15 각각 이름 정했고요. 결과셀 G13도 이름 정했습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만들러 갑니다. 가성 분석, 신호 관리죠. 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만들 신호 이름, 이익 증가, 이익 증가. 그 다음에 변경셀은 변수셀이죠. 두 개를 연달아 잡고요. 야가 변수셀 주소 두 개.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변수값 두 개를 각각 입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률은 20%가 아니고요. 지금 30%네요. 30%. 불량률은 여러분들 2%네, 2%. 여기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의 변수값들. 그 다음에 추가 윤리가 한 개 더 만드셔야 되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죠. 이름은 이익 감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익 감소. 그 다음에 변경세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두 번째 변수값은 시나리오 2. 거기에 이익률은 20%. 불량률은 6%. 이 치면 돼요. 6%.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잖아요. 실은 두 개밖에 안 만들거든요. 확인. 두 개 안 만들었죠? 결과셀은 여러분들 우리 미리 G13이라고 알아놨지 않습니까? 요약 버튼 클릭.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어요. 마지막 확인. 오탐 보시고요. 시나리오 이름 오탐는지 변수깔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함수, 이제 사용자 형식 기호 또 가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고 이제 여러분들 메이크로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139페이지. 이러시고요. 요건 닫고. 여러분들 139페이지 보시면 출제형 02-6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정의해서 쓰는 문제인데요. 내려와서. 자, 실제 메이커로 작업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거의 이거 나온다 보면 돼. 자, 일단은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쓰기 위해서 이 정의할 때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탭에 가면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내가 형식을 직접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창 보면 형식란이 있어요. 그게 직접 사용자 형식을 정의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기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요거 소스는 놔두고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눌리고요. 새로운 워커시트 일어놓으세요. 워밍을 좀 하고 갑시다. 자, 제 따라 조금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요렇게 입력할 거예요. 자, A1셀은 이름, 가, 나, 다, 가, 막 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인. 요것은 이제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잠시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예일은, 5천, 4천, 두 개를 잡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1000까지 나와요. 예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이는 조건이 없는 경우를 위해서 한번 해보면, 예일 할게요. 어, 20, 10, 두 개를 입력하고요. 두 개 잡아서 자동 채우. 예3. 예3은 이제 50, 40 치고요. 두 개를 잡아서 당기고. 이 정도 하면 워밍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요거죠. 다쳤나요? 음. 첫 번째 기본 학습을 할 건데요.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골뱅입니다. 시험에 1급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골뱅이가. 숫자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알기 때문에 입력값이 홍길동이다. 결과는 고객님을 붙이고 싶어요. 다. 그러면 띄우고 고객님인데요. 그럴 때 형식에 가서 골뱅이를 넣고 요 안에는 사실 쌍따옴 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쳐도 붙여주긴 붙여줍니다. 그래서 쌍따옴을 치고 띄우고 고객님 쌍따옴 배우 생략해도 이렇게 해도 셀 서식에서 그냥 커버를 해줘요. 그냥. 원래 감싸줘야 되는데 이게 띄우고 이렇게 해도 고객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입력값인 홍길동이 들어가서 고객님을 다 붙이더라. 그 말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2부터 A6까지 잡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사용자 지정
자, 형식 지표준 숫자니까 못 쓰거든요, 문자는. 그래서 요거 지압 보고 골뱅이 넣고요. 띄우고 고객님, 지금 쌍따면 안 쳐도 관계없어요. 하겠니까? 오, 좋네. 그 문자를 대신해서 야는 골뱅이자 야에 들어가면서 고객님 다 붙여 똑같이. 자, 문자를 대신한 기호 골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총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0과 샵만 잘 기억하면 돼요. 0은 해당 자릿수에는 정했던 자릿수를 말합니다. 0을 표시하지만 샵은 해당 자릿수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때도 한번 했지만요. 5라고 입력했을 때 한번 했었죠. 형식을 여러분들 만약에 샵점 샵을 해요.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과는 5점. 왜 샵은 입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0.0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5점 넣고 0 넣어줍니다. 0. 입력값이 없어도 0은 0을 표시하죠. 야는 표시 안 합니다. 왜? 샵이. 야는 0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셀 안에 정수 중에서 0이 입력된 셀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0을 했을 때 형식 정의를 하면 0이 나오지만은 0이 입력된 어떤 셀에 우리가 샵을 만약에 넣었다 합시다. 샵. 샵을 넣으면 야는 0을 표시하지 않거든. 결과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형식 교회에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룰을 한 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숫자는 0을 쓰자 이거죠. 요거 쓰면 돼. 무조건 숫자는 0. 그럼 뭐 예를 들어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셔야 하면 입력값이 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7.0이 나오는 사람은 0.0. 무조건 0. 절대 안 틀립니다. 그다음 첨단일 구분 경우는 무조건 샵, 샵 0. 이게 딱 이렇게 가장 좋아요. 자, 두 가지는 이제 룰로 가고요. 색과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색과 조건은 대괄호는 입력이 되거든요.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제시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엇이냐, 문제에서 셀 값이라고 나옵니다.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조건이 들어갔다. 조건 제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색과 조건 순서는 관계없어요. 색, 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조건, 색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개 정해드리면 색 조건으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써도 관계없지만은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과 조건의 구분교는 무조건 세미콜론이라는 거. 그러면 조건 1, 조건이었을 때 세미콜론 딱 구분하면 엑셀이 야가 조건 1이구나, 야가 조건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구역 구분은 세미콜론. 얘 1 한번 해볼까요?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조건이 있죠. 야가 조건이네요. 전단의 구분 경우 놓고 색깔은 빨간색 나라. 셀 값이 3점 미만인 경우는 첨단위 구분 겨놓고 파란색 넣어라. 그럴 때는 형식 정의할 때 첫 번째, 야, 조건 1. 색깔을 먼저 쓴다면 빨강. 여러분, 빨간색 하면 안 나와요. 항상 색깔은 두 글자. 빨강, 노랑, 파랑, 자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글자로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천 이상인 할 때 조건은 대괄호. 연산자 먼저 들어가고 숫자 들어갑니다. 이런 순서로 대괄호 안에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3000 이상인 경우는 엑셀이 천 단위 구분교를 넣고 그 숫자에는 빨간색을 집어넣겠다. 거기 첫 번째 조건 1. 세미콜론 넣지 않습니까? 이제 조건은 이루어지죠. 조건이는 파랑. 여러분들 3000 미만인 경우죠. 천 단위 구분교. 요것을 우리는 연습으로 한번 해보면 그래서 타이핑 해놓은 거예요. 얘 1입니다. 범위를 다 잡아주세요. 이 범위를. 근데 컨트롤
1번 눌려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표준 지워보고요. 지금 뭐 치냐면 요거 칩니다. 빨강 요거까지 쭉 집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넣어봅니다. 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얘를 제가 만약에 2천을 친다면 색깔이 뭘로 바뀔까요? 파랑. 5천을 치면 파랑. 그것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봐야 되지. 그죠? 키워드는. 그리고 순서로 따져보면 이것은 이제 연산자 먼저 오는 거죠. 조건, 구역 부분은 세미콜론. 두 번째입니다. 예의는 이것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호가 있는 평화기원을 하는 소리거든요. 기호가 있는 천단의 구분기호는 기호가 앞에 오고 천단의 구분기호가 뒤에 오죠. 빨간색. 숫자 앞에는 이런 모양. 숫자 앞에 오랬으니까 표시가 필요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평화 기호 다음에 야 올라와 숫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표시가 이런 거죠. 아, 이렇게. 그러면 통화기 앞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나와 있네요. 여기 첫 번째 조건에 관련된 좀 추가적인 뭐 요거, 이거 추가돼 있죠. 이거 하고. 셀값이 3천 미만인 경우는 기호가 있는 통화기호 넣고 숫자 앞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거죠. 그럼 요거서 여러분 바꿀 것은 여러분들이 특수 문자 넣는 방법은 자음 플러스 한자 키거든요. 근데 쌍따옴표를 굳이 안 쳐도 관계없어요. 원래는 쳐줘야 되지만 셀 서식에서는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요거죠. 통화기호하고 원자는 뭘 쳐야 되냐면 키보드에서 백 스페이스 키 앞에 보시면 동기호 있죠. 동기호. 그죠? 통화기호. 그거 넣으면 됩니다. 야는 미음 한자키 늘려서 넣어줘야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특수문자 넣어주고 경록이 같은 동기호 넣어주면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범위를 잡고 다시 아까 요 범위 잡고 컨트롤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원래 요 정했던 언어 자리 앞에 천단의 구분경 앞에 요거 한 개 넣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도 이것을 추가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수정해 봅니다. 자, 특수 문자를 넣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초 부분들이. 자, 그대로 제가 넣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바꿨고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 관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치겠습니까? 안 칩니다. 음수 구별한다면 음수는 뭐 내리가 오고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수 문자를 어떻게 넣고 통화기호 되는지 알아봤고요. 통화기호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가 없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는 이제 셀 값이 뭐 이상 이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음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셀 0값에 대해서 뭘 해라. 그러면 양수, 음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은 조건이 없는 경우는 그럴 때는 엑셀은요 기본적으로 구역 인식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대신 전제가 뭐냐면요 세미콜론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고요. 아, 우리 사용자가 세미콜론 넣어줬네. 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럼 엑셀이, 조건 없네? 양수. 무조건 두 번째 음수. 세 번째는 영. 네 번째 문자로 인식하거든요. 이런 순서로 인식하더라 이거죠. 엑셀은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있으면 조건 우선입니다. 무조건.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양수에 대해서 빨강 넣고 전달이 굽은기요. 음수에 대해서는 파랑, 전달이 굽은기요. 영값에 대해서는 0을 표시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워밍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고 양수는 빨강, 천의 굽은기요 놓고 세미콜론. 음수는 파랑, 천의 굽은기요. 이러면 알아서 음수를 인식합니다. 0은 0. 문자열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뒤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 예제 2번. 요것을 천단위 구분교니까 우리 공짜를 좀 넣어줄까요? 그래야지 표시가 되겠죠. 요것도 요렇게 잠시할게요. 두 개 잡고 살짝 좀 데이터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 20이었는데 여기 1000 해놓고 자동 채우기 하면 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해야지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죠? 천단위 구분교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살짝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사용 지정하셔가지고 지표준 지우. 여러분들 요것을 한번 치볼까요? 자, 대괄호 놓고 빨강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파랑 넣고 샵 콤마 샵샵 0 세미콜론 0은 0 요렇게 세 군데를 정해 봅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색깔명은 두 글자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뭐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제가 해야 할 복사해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양수일 때는 빨간색, 음수일 때는 파란색. 그럼 제가 여기에 2,000원에 마이너스 2,000 치면 당연히 파란색 나오겠죠. 그죠? 입력값에 따라서 0이면 0 그대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영각과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사실은. 요 데이터는 임시 데이터고 요렇게 나오는데 영값 정의할 부분하고 문자 열 정의할 부분을 안 하면 세미콜론 두 개 남는다는 사실은 이해됩니까? 정의 안 하면 두 개만 남잖아요. 요렇게 하면 영값과 문자 데이터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까 거기서 요거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요 아까 0 넣었던 요 자리 마지막 0구에 0 넣었던 0을 제압하고요. 요 0 자리에 세미콜론이 더 넣어요. 세미콜론. 그럼 세미콜론이 두 개 붙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0이 진짜 안 나오네. 0 입력했는데 0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가라고 치볼까요? 가 치면 가도 안 나오겠죠, 보세요. 안 나오네. 예, 문자는 표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나왔던 시험들이 있고. 자, 아주 인기가 좋았던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 셀 너비만큼 특정 문자로 채우는 기능, 별표입니다.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 셀 너비만큼 채우는 문자입니다. 그런 성질이 별표가 해주는 거죠. 별표 뒤에 입력된 문자는 쌍따옴표를 묶지 않습니다. 원래는 안 묶었잖아요, 사실은. 특수문자도.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묶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 숫자 야가 표시될 거고요. 셀 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란 색깔인데
왼쪽은 보통 오른쪽 숫자. 그럼 표기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원래는 셀 너비가 이 정도라 보면 돼요. 이 정도의 너비인데, 아니, 문자 숫자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만큼 떼어져 있잖아요. 요만큼 여러분들, 뭔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 그죠? 그래서 벌어져 있죠. 요거. 이 부분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것은 뭔가 채운 거예요. 그게 바로 별표가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별표 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맞아요. 그죠? 근데 얘가 요만큼 벌려졌네. 그러니까 벌어졌다는 소리는 뭔가 채워졌네. 그 말이죠. 그럼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일단 빨강이고 30 이상인 경우, 왜냐, 이렇게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늘었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니까 숫자는 무조건 제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천 단위 끄분교 아니면 다 0을 쓰기로 했잖아요, 숫자는. 이렇게 제가 룰을 딱 정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0을 하면 돼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별표 다음에 이제 공백을 한 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하고 숫자하고 벌어지는 거지. 그늘을 채우다 보면 벌리는 거지. 이 떨어진다 보면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통과 0을 요 사이에 별표 공별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 사이에 이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공간이 쫙 생겨버리죠. 야 때문에, 원인은 야 때문에. 요거. 여기 시험에 이제 좀 인기가 좋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 거 임명한 게 있어요. 이거. 요거 범위 잡고 예서 한번. 지금 요거 한번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빨강, 대가로, 그 다음에 30 이상, 그 다음에 우수, 별표 스페이스바 0, 세미콜론입니다. 첫 번째 조건 끝. 두 번째는 파랑 대가로 넣고 미만, 대가로 안에 미만 30, 보통. 다음에 별표 스페이스바를 한 번만 공백을 넣어놓고요. 0. 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벌어집니다. 자, 이제 넣어볼까요? 그대로. 자, 그러면 야를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었어요. 확인. 오, 진짜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렇게, 오, 요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려. 공백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겨버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안 되면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 그죠? 잘 안 되면 제가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별표 스페이스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한 거야.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 셀만큼 채우더라. 자, 우리 이제 책 내용을 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갔다면은 또 시험에 쌤 요것도 나왔어요. 오른쪽 끝에 한 칸 정도 여백 넣는 것도 시험에 나오던데 그거 못했어요. 하는 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 여백을 넣으시오. 그때 언더바 대시입니다. 언더바 대시. 대시는 한 공백 정도 너비라고 보면 돼요. 공백. 한 칸 정도 띄우는. 그래서 언더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영 뒤에 언더바 대시 넣어주고요. 끝에도 언더바 대시를 넣어주면 진짜 오른쪽 끝에서 한 칸 정도 띄어쓰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잡아가지고요.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컨트롤 1번. 뒤에 0 뒤에만 언더바 대시 넣어주시고 0 뒤에 언더바 빼기 대시 언더바 대시 넣어주고 확인 누르면 오 진짜 여기
한 칸 정도 공백이 생기네, 여백이 생기네요. 그래서 요렇게 넣으면 되죠. 여기에 여백 생겼죠. 언더바 대시가 여기 키워드다. 0대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워밍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엑기스죠. 아니, 실전의 문제 내용은 아니지만은 포인트는 다 잡았어요. 대신 이제 유행에 따라서 약간씩 뭐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이것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쉬운데 막바로 문제 풀고 외우세요 하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닫고. 자, 문제 보시면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여러분 큰 경우 나왔지 않습니까? 조건이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조건을. 근데 색깔이 있습니까? 색깔이 지금 파랑 있네요. 그리고 기호를 넣어라. 기호가 있는 천 단위 표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셀 값이 0일 경우. 그러면 이꼴 0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특수문자 별표만 넣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 정의부터 연습하고 메이크로가 어떤 건지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메이크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139페이지에 있는 형식 정의는 요겁니다. 파랑 조건 1 넣는 겁니다. 셀 값이 0보다 클 경우 기호가 있는 통화기호 넣어주시고 천단의 구분기호는 샵, 샵 0이 됐습니다. 첫 번째 조건 1 끝. 요까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여러분들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기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셀 값이 0인 경우 특수 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 눌려서 별표 넣어주면 됩니다. 요렇게만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 메이크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우리 문제 보면 F12부터 H18에 해라 이거죠. 그러면 F12부터 H 요거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사용자 지정 형식의 원래 끝이 앞부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치면 돼요. 이렇게 파랑 대괄호 초가형 대괄호 안에 평화기호 놓고 샵 샵샵 0 세미콜론 셀 값이 0인 경우 별표 별표는 쌍따옴표 굳이 안 쳐도 들어갑니다. 셀시스 원래 쌍따옴표 쳐주는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입력하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대로 넣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0인 경우는 별표가 들어가면 돼요. 0, 별표 더블하면 0이 나와줘야 돼요. 0, 0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파란색 통화기호 들어가고요. 천다리 구분기호 들어가는 거죠. 자, 요 작업을 이제 우리는 메이크로로 기록해서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잘 안 나왔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잘 나옵니까? 자, 이런 작업 내용을 우리는 이제 메이크로로 시험에 내더라 이거죠. 그럼 메이크로 만드는 순서 알려드리면요. 1번. 빈 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표안에 두면 감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개발 도구 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표시하는 방법, 여러분들 좀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우리 1급반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위에 보면 개발 도구 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장에는 있을 수도 있고 자기 PC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뭐 간혹가다 누군가가 뭐 그것을 뭐 이제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개발 도구 탭이 없다면 아무런 탭 메뉴에 가서 요 메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클릭. 막바로 뭐가 뜨냐? 엑셀 옵션 창이 뜨면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 선택된 상태에서 기본 탭 화면이 막바로 뜹니다. 빨라요. 그래서 탭 메뉴 위에 사용이 빠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도가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시면 만약에 자기가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처음에 설치했다면 개발 도구 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를 잠시 후 해제해 볼까요?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원래 이렇게 나오는 소리죠. 그럼 필요한데 이렇게 설명했다면 저 개발 도구 탭이 없어도 메이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있죠. 요 밑에 보면 카메라 아이콘 보입니까? 이것도 메이커로 기록 아이콘이에요. 근데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머리 아프게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꼭 이것 때문에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표시를 안 하면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이유. 사실은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 안에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표시하고 설명드릴게요. 아무런 탭 메뉴 안에서 오른쪽 버튼, 거기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눌려서 개발 도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개발 도구 탭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를 키로 이거 하려고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컨트롤 고르가면 삽입 탭 말고 삽입 아이콘. 요 안에 시험에서 메이커를 만들고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거든요. 단추가 요 안에 있어요. 그죠? 그 개발 도구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뭐또 어디에서 뭐 이렇게 도구를 끄집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냥 표시하면 되지. 그죠?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랍니다. 어. 이것을 그냥 표시하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보다 이게 더 빠르겠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추가해야 됩니다. 표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면 결과적으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메이커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아이콘. 그러면 메이커로 기록 대화 상자 뜨거든요. 그 문제 보면 메이커로 명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하고 항에 누르면 이 창이 닫혀요.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딱 수행하는 거지. 거기 바로 형식 정의하는 거죠. 4번. 형식 기호 설정이 끝나면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인쇄를 한번 클릭해주고 이 6번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록 다 끝낸 줄 알고 막 도형 만들고 막 단추 만들고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다시 가서 기록 중지 아이콘을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음악 녹화할 때도 기록 중지 눌리잖아요. 다 끝나면 이거 똑같아요. 아니 끝난 거 아닌데 요까지 다 했대가지고 막바로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잖아요. 그 메이크로를 실행할 때마다 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기 전에 기록 중지를 했는지 꼭 확인하시는.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빈셀에도 천천히. 요거 하기 전에 밑에 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밑에 거 2번은 사실 형식을 정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범주에 숫자를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교 그냥 바꾸는 거예요. 요거 범위 잡고. 자, 요것은 형식 정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서도 2번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1번은 형식을 정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은 2번은 형식을 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거. 일반으로 바꾸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일반은 아니고 범위 잡았으면 컨트롤 1번.
숫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지금 체크돼 있죠? 그대로 확인만 눌리면 됩니다. 체크 안 되면 체크하고 확인 눌리는 거고요. 돼 있으니까 확인.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까요? 진짜로 만들려 했더만은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로 기록 작업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빈셀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 메이크로 이름은 책 잠시 보시면요. 첫 줄 1번 문제 제일 끝에 서식 적용 메이크로 생성하셔야 되죠. 서식 적용을 치는데 공백 넣으면 안 돼요. 엔터. 자, 창이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작업했던 내용을 할 건데요. F12부터 H18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형식을 정의를 할 건데 사실은 남아 있어요. 우리 활용 좀 할게요.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연습했기 때문에 요거 선택만 해주세요. 지금 요렇게 아까 정의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눌려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가 남았어요. 요거 잘 안 하거든요. 요까지 하면 메이크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점수는 없어요. 이제 두 번째, 단추를 그릴 건데 어디 그릴 거냐면 동일 시트 H4부터 H5에 그릴 겁니다. 그럼 H4셀을 두고 가세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이 위치에 정확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 딴 데 두고 해도 관계없는데 그릴 때 잘못 그릴 때가 있거든요. 주소를 착각해가지고 H4에 두고 하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 두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회색선이 눈금선이거든요. 눈금선 정확히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Alt 키 눌려서 드래그를 쫙 하면 이게 정확하게 눈금선에 자석좀 떡떡 붙어요. 그랬더만 이제 어떤 분이 Alt 키 안 눌리면 안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그릴 겁니까? 그죠? 예, Alt 키 눌리세요. 자, 그래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그러면 단추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면 삽입이라는 아이콘입니다. 탭이 아니고 컨트롤 그룹 안에 있습니다. 야를 클릭, 양식 컨트롤 단추에 늘 나옵니다. 이 단추는 선택하시고요. 그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더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더하기로 바뀌는데 에지 사셀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를 정확하게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가깝게 배치하시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드래그냐면 H5까지 밑으로 떡 보세요. 떡, 떡 붙지 않습니까? 벌써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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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그 느낌 오죠? 자,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었던 서식 적용이 있거든요. 야를 선택하고 확인. 정확하게 그려진 거고.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단추 1이라는 글자를 바꿔야 돼요. 뭐라 바꾸냐면 책 보시면 텍스트는 서식 적용 아닙니까? 글자, 단추, 글자 안에 한번 클릭, 커서 들어갑니다. 원래 거 지우고. 서식 적용 치고 엔터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엔터 치는 분도 있으면 엔터 치면 위로 밀립니다. 그럼 또 요거 지워야 되니까 엔터 치지 말고 바깥에 클릭. 그럼 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한 개 더 만들고 확인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빈셀에 두고, 두 번째는 어떤 요거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빈셀에 두고 개발 도구 탭에 똑같습니다.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이름은 2번 문제 보시면 끝에 서식 해제죠?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범위를 잡아볼까요? 범위 똑같습니다. F12부터 H18을 잡고 컨트롤 1번. 숫자 범주를 선택하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거 없네요. 숫자만 선택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요번에도 여러분들, 요번에는 똑같이 단추죠. 어디 그릴 거냐면, 책에 보면 H7부터 H8에 그릴 거거든요. H7셀에 두고, 자, 똑같이 또 단추입니다. 삽입 가서 단추 클릭. Alt키 누른 상태에서 어디까지? H8까지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서식 해제 메이커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요 안에 글자도 바꿔야 됩니다. 서식 해제라고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빈셀을 클릭.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확인이 이제 했을 때 돼야지만 점수 주거든요. 빈셀에 두고 서식 정의 늘리면 오 되고 서식 해제 늘리면 해제됩니까? 왔다 갔다 해서가 형식 정의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 맞죠? 잘 되죠? 그럼 쉽죠? 잘 됩니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51페이지로 확인 학습이 시켜봐요. 완전 정복 문제. 이거 닫고.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열기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완전 정복 06. 자, 연습하고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C4부터 I13을 잡고, C4부터 범위도 중요합니다. I13 잡고, 자, 나중에 들어갈 거지만은 문제 보시면 양수일 때 파란색 기호가 있다. 통화 기호 넣고 천 단위 표시는 샵, 콤마, 샵, 샵 0. 그리고 올라간 하살표 기호를 넣어놨지만 표기 예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문제는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적어놨으니까 천 단위 표시 다음에 넣으면 돼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 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죠. 출제자는. 그죠? 그럼, 이 앞에 왔으면 앞에 가고, 천 단위 표시 와 다음에 뒤에 말이 적힌 특수문자는, 그럼 뒤에 넣는 거예요. 표기 원래 나와주는 게 맞는데, 이게 책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셀 값이 0인 경우는 네모, 0구역에 네모만 넣어주면 되고, 특수문자. 음수일 때는 빨간색 넣고, 기호가 없는데 음수 표현 기호 빼기 넣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통화 기호 대신에 빼기 다음에 천단위 구문 기호 넣고, 요 뒤에는 특수문자 내리간 화살표를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형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자, 파랑. 그 다음에 양수구역, 요 순서로 정의할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경우 0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파랑, 양수구역부터 합니다. 통화교 넣고, 첨단의 구문교 넣고, 뭐 넣어라 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거죠. 말이 없으니까. 표기 없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수는 빨강, 통화교는 넣지 않되 부호기호 빼기는 넣어라 이거죠. 빼기 넣고 전단위 구분기호 넣고 내려가는 기호. 야가 야 음수입니다. 마지막 세미콜론 영구역은 그냥 네모 특수문자만 넣어주세요. 그 말이죠. 미음 한자키 눌려서 이거 넣어주면 끝. 그럼 지금 요거 한번 정해볼까요? 이렇게 쭉 입력해 봅니다. 자, 조금 기다릴게요. 그럼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셀스 가서 사용 지형 가가지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뭐 나오다가 이 부분은 빨간색에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요. 음수는. 근데 0도 있죠. 0은 네모는 여기에 세 개가 네모가 나오면 형식적인 잘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빈셀을 클릭하면 작업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C4부터 R14용은 해제하는 건데, 요즘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거 범위 잡고, 여러분 요즘 시험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일반 있거든요. 일반 서식, 모든 서식, 즉, 터져 없애는 일반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서.
이게 거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내가 시험 쳤더만 1번 메이크로 문제가 좀 가물가물해 잘 못하겠다. 그럼 2번이라도 하고 나와야 돼요. 그 순서만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5점 받겠죠? 그죠? 1번이 어렵다 해가지고 2번은 무조건 2번 그 일반인 거죠, 문제가. 모두서 제시하는 거. 뭐 2번 하고 나와야지. 그죠? 그럼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범위자 왔다면 컨트롤 1번. 숫자인데 뭘 좀 고쳐야 되냐면요. 그 뒤에 보면 단, 음수는 마이너스 1,234인데, 이거 잠깐 보세요. 숫자 가가지고. 음수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죠. 그죠? 밑에 요거 보면 요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말을 제시 안 돼 있어요. 요 책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렇게 적어놔야 돼. 검정색으로 요렇게. 이게 제시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 검정색. 야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요걸 왜 두 개 왜 적었냐면 지금 책에 보면 음수는 검정색으로 단지 가로 여기 안 적혀 있지만은 지금 콤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은근히 천단위 구분교를 적용해라는 의미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 소스가 시험장 갔더만은 쉼표가 안 찍혀 있어. 숫자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천단위 구분교를 체크하고 요거 이거 선택해줘야 되고 시험에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천단위 구분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크를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살짝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괜히 쉬운 것도 0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지금은 천단이 체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정색으로 할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서 숫자 가서 청단위 구분기는 체크되어 있고 여러분들 검정색은 밑에서 두 번째 거거든요. 이걸로 바꿔야 돼요. 확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쇄를 클릭. 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다 해볼 건데요. 아무 빈셀에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커로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메이커로 이러면 책 보면 여러분들 손익 표시죠. 손익 표시, 엔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넣어놓은 게 있다고 좀 활용 좀 할게요. 또 C4부터 I 13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원래 형식을 정의하면 되지만 우리는 조금 했던 것을 요 밑에 남아 있거든요. 요것을 좀 활용 좀 할게요. 요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요번에는 도형을 그릴 건데 어디에 그릴 거냐면요. 여러분들 책 보니까 사실 E15부터 E16에 그릴 거거든. E15에 두고, 빈면 어디냐면요. 도형 어디냐면 삽입 탭에 가서 요 안에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요 그룹 안에 도형을 밑에 작은 화살표를 늘려주시고요. 저기 보면 여러분들 빈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겁니다. 이쪽에서. 액자 같은 도형이 보일 거예요. 그게 빗면이 빗면. 원래 정확히 말하면 사각형 빗면이거든요. 2021 버전에서는 원래 이게 사각형 콜론 빗면 이렇게 문제가 적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책에서는 그냥 빗면 돼 있잖아요. 이건 2016 버전이에요. 2021은 사각형 콜론 빗면. 어차피 빗면이니까. 야를 선택하고요. 자, 이제 그릴 건데, 얘를 Alt 키 이제 누릴 준비하시고요. 이 15셀 왼쪽 상단 모서리에 더하기를 배치하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어디까지? 문제 받더만은 이 16까지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이 도형 안에 글자는 뭐라 찍을 거냐면요. 손익 표시라 돼 있잖아요. 손익 표시, 손익 표시. 참조로 도형은 그랬더만은 메이크로 지정 차이 났어요. 그죠? 아까는 뭐가 탁 됐잖아.
도형은 메이커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메이커로 지정 메뉴를 띄우셔야 돼요. 어디 띄우냐면 글자를 다 찾다면요.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리고 메이커로 지정을 클릭해서 우리가 만든 메이커로 손익 표시 선택하고 확인 한 개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로 바꾸는 그 다음에 천단위 꾸미기가 들어가고요. 음수는 검정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잘 됐다면 빈셀에 두고 똑같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을 클릭 그리고 메이커로 이름은 여러분들 뭐라 돼 있냐면 현재 이번에는 표시해지 똑같네요. 표시해지 엔터 그리고 똑같은 범위입니다. C4부터 어디까지 I13까지 잡고 컨트롤 1번 숫자긴 숫자인데 범주 천단의 구분기호 넣는 거고요. 음수일 때는 검정색으로 121, 234 마이너스 요걸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그리고 이제 도형을 똑같이 사각형 빗면 도형을 또 그릴 건데요. G15셀에 두고 이게 두고 사각형 빗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밑에 화살표 클릭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의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거 빗면 클릭해 볼까요? 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어디까지 문제 봤더만은 여러분들 G16까지 마우스 먼저 놓고 Alt키 마지막에 놓고 요 안에 글자를 표시 해제라고 찍고요. 입력했던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커로 지정 우리가 만든 메이커로 표시 해제 확인 자 그럼 우리 빈셀에 두고 한번 늘려볼까요? 오 늘려볼 것 같다 같다 잘 됩니까?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자 해당 파일은 닫아버리고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이제는 책 소스가 아니고요. C로 가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폼 1 이대로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1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2급은 2급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 자, 사용자 정의 폼은 이제 총 기타 작업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 세 문항 나오고 5점씩이에요. 15점인데 여러분들 이번 문항은 검색과 추가 코딩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5점인데 이 5점이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패스 내버리고 이 시간을 함수로 좀 투자합니다. 함수로. 5점 때문에 5점 함수 6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분 오해를 하시는데 광역이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뺄 건 좀 이게 버릴 거는 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커말 1급 걸리고 난 뒤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친절하게 프린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걸려야 되거든요. 시간 싸움. 그래서 그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는 대신에 절대 1번과 3번은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빼줬더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 실패죠. 전략은 실패다 이거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럼 1번 문항은 주로 나오는 코드가 폼 표시 코드, 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띄우는 거. 띄었을 때 우리 프린트물 볼까요? 이 폼이 뜨는 거죠. 떠가지고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분녀 옆에 이 박스가 여러분들 분녀 옆에 콤보 박스라거든요. 여기 보면 이 박스가 다 이 목록을 표시하는 콤보 상자하고 콤보 박스랍니다. 요게 특정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목록으로 표시하는 코드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중에 할 거지만 여러분들 이기 여기 지금 책의 분야라는 이 콤보 박스 안에 이기 목록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초기화 코딩에 들어가거든요. 초기화가 뭐냐면 폼이 딱 제일 처음 떴을 때 그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입력돼 있지 않은 화면. 이 초기화입니다. 그게 목록표 있고, 이게 기본 코딩 시험에 나옵니다. 이 기본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그냥 기본은 나오는 거고, 추가 출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출제된 문제는 이제 초기화 코딩에서 추가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기화 코딩 좀 알려드릴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옵션 단축, 옵션이나 여러분 확인란. 이게 뭐냐면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특정 값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거. 초기화 됐습니다. 선택되게끔. 두 번째는 특정 컨트롤에 여러분들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 거. 오늘 날짜가 출력되는 거. 플러스 또는 연도만 출력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거고, 이 특정 컨트롤은 다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본 값은 숫자라고 보면 돼요. 기본 값이 출력되기, 표시되기. 출력은 표시입니다. 표시되기가 아니고, 뭐, 0을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가 나중에 배우거든요. 포맷 함수는 형식 문자 함수거든요. 형식을 정한 문자 함수.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이제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특정 시간에 대한 형식을 조금 다르게 출력될 때가 있거든요. 형식 지정. 날짜도 있으면 있긴 있는데, 주로 시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기화 코딩에서 이제 목록 표시 코딩 두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시간도 있지만은, 뭐,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없어요. 없고, 여러분들 주로 이 정도만. 자, 그러면 3번 코딩은, 여러분들 3번 문항에 있는 3번 코딩은 주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종료되는 거. 이 기본으로. 추가 작업은 여러분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문항은 좀 빼버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한 번 더 적은 겁니다. 1번 문항 코딩은 기본 출제 형태가 있고, 폼 초기화 상태에서 이거 나오는 게 기본 출제 형태고,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initialize라는 게 초기화시키다 뜻이거든요. 특정 컨트롤에 기본적으로 특정 컨트롤 값이 선택되더라는 거예요. 특정 컨트롤에 현재 날짜와 연도 표시, 숫자가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요. 현재 시간을 약간 다르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12시각제로 나오고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 그다음 3번 문항은 폼 닫기인데 여러분들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 폼 닫는 게 기본 형태고요. 추가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닫히면서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가 출력되고요. 글꼴 속성이 바뀌는 문제. 그 다음에 글꼴 색도 변형 문제가 추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 시티 코드장인데 체인이 됐을 때 입력, 수정, 데이터를 입력하면요. 자동으로 글꼴 서식이 변경되는 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메시지 박스 안에 엑셀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 포인트를 잡아서 유의할 사항만 먼저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오늘 코드 짤 건 아닙니다. 유의사항만 좀 알려드릴게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에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가요.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한 겁니다.
어, 사실은 원래 비주얼 베이직 가서 코드를 짜는데 엑셀 화면에서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 폼이 때리기 요것은 코드가 안 돼요. 야는 안에 사용자 정의 폼에 코드 짤 때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엑셀 화면에서 이 버튼에 코드 짤 때는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밖에 없어요. 이 디자인 모드를 누르는 이유는 단지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걸 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 연습으로? 코드 짜기를 할 겁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선택이 돼요. 아까는 선택이 안 됐잖아요, 개체가. 야를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눌리면 코드 보기로 들어가면 되지만, 똑같은 방법은 더블 클릭이 빠릅니다. 따당 눌려보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생판 처음 보는 화면 뜨잖아요. 여기 바로 이 화면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화면이에요. VBE. 그럼 여러분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죠? 여기 아까 엑셀에 있던 명령 버튼 이름. 이 클릭은 이벤트라는데요. 사건이죠. 사용자가 이 명령 버튼을 뭐 했을 때, 눌렸을 때, 우리가 코드 짰던 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코드는 지금 안 짜겠지만 여러분들 커스를 잘 보세요. 커스가 얇습니까? 얇으면 삽입. 자, insert라는 키가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위에 있어요. 눌려볼까요? 굵죠? 또 눌려볼까요? 얇죠? 이거 왜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 손가락이 엔터 키 위에 있는 인서트 키를 건들 때가 있어요. 어, 일부러 눌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은 얇은 상태에서 가나다 치보세요. 코드 작다 치고. 근데 우리 코딩을 할 때는요, 띄어쓰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코드라 치고 가와 나 사이에 요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합시다. 그럼 우리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되잖아요. 지금 밀리죠? 다시 앞 당겨볼까요? 근데 모르고 인서트 키를 턱 건드렸어. 그럼 굵죠? 근데 띄우려 보세요. 자꾸 찌어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코드는 다 알고 있는데 미치는 거예요. 왜? 자꾸 찌어지니까. 요때부터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흥분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변수가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보통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커마 1급을 강의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캐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코드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항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코드입니다. 인설팅을 해보세요. 얇죠? 이게 제가 포인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커스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얇은 상태입니다. 이 굵은 상태가 됐다면 인설트 눌려주면 야는 수정, 야는 삽입, 수정, 삽입, 수정, 삽입 요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면인데요. 왼쪽에는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납니다.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고 시트하고 그 개체에 관련된 컨트롤에 관련된 속성은 밑에 속성 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체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라고 요 밑에 창은 속성 창이 납니다. 이것이 시험장 같으면 없는 것이 요 X 눌러볼까요? X. 요 X 누군가 다 닫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해. 근데 이것도 없는 거야. 시험장 같더만. 그렇다고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이콘들이 많죠. 위에. 그죠? 그럼 두 번째 아이콘 올리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나옵니까? 이 아이가? 이거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속성창 있죠? 요거 누르면 속성창도 표시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공간이 너무 좁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속성창 제목 표시 위에 경계선에 마우스를 두면 크기를 내릴 수 있는 이런 화살표 같은 이런 모양새가 바뀌죠. 이때 밑으로 당기면 안에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코드를 다 짰다 치고 빠져나올 때는 요 비입의 창을 닫는 제일 위에 X를 누르면 됩니다. X. 안에 X는 요 창이 X고 제일 위에 있는 X 누르면 비입의 창이 닫히면서 코드가 짜졌겠죠?
확인할 때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코드 짰다면 딱 눌리면 턱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오면 내일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요것을 하고 플러스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 배열 수식으로만 3시간. 일반 함수는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뭐는 개별적으로 일반 함수는 약간 선택적 학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래 진도를 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